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옵틱 솔루션의 김태훈입니다. 예, 오늘의 웨비나는 고가의 컴포칼 장비를 새로 구매하지 않고도 컴포칼 수준의 형광 이미징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그레이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제로 스핀 디스크의 한 종류인 저희 시세로 업그레이드 전략에 잠깐 말씀드리면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고가의 컴포칼 장비 없이도 컴포칼 수준의 형광 이미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수동 현미경을 단 한 번의 업그레이드로 컴포칼로 전환하세요. 현미경 브랜드와 상관없이. 이게 저희 소주제고요. 이 배경이 과거에 저희 고객, 교수님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학교 연구소에 들어와 있는 무수한 현미경들, 쓰지도 않고 있는 현미경들을 어떻게 좀 해줘봐. 라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발표를 할 수 있는 거는 카메라가 발전해왔고요. 광원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현미경 이론 교육, 옵틱 섹션인 메소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디스크 컴포칼, 컴포칼의 한 종류입니다. 이런 스프링 디스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동 형광 현미경, 그 다음에 수동 형광 현미경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러한 3D 현미경들에 현존하고 있는 현미경들의 약간의 비교, 물론 가격 대비 성능 등을 비교해서 저희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현미경 이론입니다. 옵틱 섹션 메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웃 오브 포커스를 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웃 오브 포커스를 막는 방법. 그 다음에 아웃 오브 포커스를 줄이는 방법. 그 중에 아웃 오브 포커스를 피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멀티포턴이 있습니다. 익사이테이션 단계에서부터 여기를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터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이 아닌 블로킹 아웃 오브 포커스 중에 컴포칼 메소드. 지금 현미경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컴포칼 현미경을 사용해 보셨거나 들었거나 현재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포인트 스캐너,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 있죠. 이런 포인트 스캐너 컴포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스캐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핀 디스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스핀 디스크가 뭔지, 그 다음에 컴포칼이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웃 오브 포커스를 줄이는 방법 중에 스트럭처 일리미네이션, 어떤 구조를 패턴을 투영시키고 난 다음에 알 수 없는 패턴에서 결과에서 이걸 치환해서 뺍니다. 이거는 심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컨볼리션, 소프트웨어에서 이미지를 찍은 후 계산을 해서 이미지를 빼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데컨볼리션 시스템들은 최근에 컴포칼 메소드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저희가 니콘 도립 현미경에 저희 시세로 장치를 결합한 시스템이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입니다. 먼저 콤보카이라는 게 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와이드필드 에피 프로세스는 초점 광원에서 나온 빛이 렌즈를 통해서 초점이 맞춰진 모든 부분이 디텍터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형광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블러리, 초점이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같이 저희 눈 또는 디텍터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컴포컬이 뭐냐? 똑같은 방법으로 렌즈가 초점을 맞는데 초점이 맞는 부분만 이런 필러를 통해서 디텍터에 전달이 됩니다. 이런 전달된 이미지를 디텍터가 가시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링 디스크 피노를 이용해서 디텍터를 얻게 되면은 이미지가 포커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초점이 다 맞은 이미지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포인트 스캐너는 뭐냐? 기존에 있던 포인트 스캐너는 픽셀 바이 픽셀입니다. 갈바노 미러와 PMT라는 디텍터를 가지고 한 점 한 점을 찍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지금에 있는 스프링 디스크 컴포칼은 피놀이 뚫려 있는 판이 회전을 해서 그 뒤에
PMT라는 갈바노와 PMT를 가지고 면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카메라라는 부분이 면을 찍어냅니다.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기존에 있던 컴포칼, 포인트 스캐닝 컴포칼은 빔이 움직이면서 갈바노 미러에 의해서 XY로 움직이면서 이미지를 스캔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픽셀 바이 픽셀, 초당 1프레임의 맥시멈 또는 레저넌스 스캐너 갈 경우에는 초당 30프레임 정도를 얻어냅니다. 하지만 스프링 디스크 컴포칼은 구멍이 뚫려 있는 피널을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을 막게 되는 이 피널이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로 이미지를 얻을 경우에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서 초당 5프레임에서 500프레임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고 저희가 빛이 광원이 전달이 돼서 어떤 샘플에 초점이 맞는 부분이 있고요. 맞지 않는 부분이 동시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렌즈의 과학 설계상. 그러면 초점이 맞는 부분은 피노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디텍터에 전달이 돼서 이 디텍터가 포톤을 인식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스캐닝 미러라는 미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피놀과 디텍터 부분이 뭘로 바뀌었느냐? 이러한 니코디스크라는 피놀 뭉치가 회전하게 되고 이 디텍터가 감도가 95%인 카메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컴포칼의 효과를 느끼면서 이 이미지를 보면서 아주 빠른 이미지까지 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광독성, 포토톡시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은 아주 빠른 이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 리졸루션. 컴포칼은 어떻게 찍히느냐 잠깐 보시면은 초점이 맞은 부분만을 G스택으로, G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해서 단층 촬영, 세포의 MRI처럼 단층 촬영을 해서 이미지를 합치게 되면 와이드 필드 이미지에 비해서 컴포칼은 선명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죠.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개념, 초점, 아웃 오브 포커스를 어떻게 막느냐의 전략 중에 포인트 스캐너와 스프링 디스크 컴포칼이 피널을 통해서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3D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세 축으로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레졸루션입니다. 또 하나는 뎁스, 샘플의 크기 또는 뎁스에 대해서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템포럴 레졸루션, 얼마나 빠르게 얻어낼 수 있느냐. 이를 세 축으로 봤을 때 이 빨간 부분이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스톰, 팜, 이란 시스템으로 엑서의 레졸루션이 한 20에서 30 나노, Z는 한 50 나노 정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드, 그 다음에 이 파란 부분이 거의 컴포칼입니다. 그 다음에 초당 30프레임 얻어낼 수 있는 게 컴포칼 종류에서도 레조넌스 스캐너가 장착된 모델들이 30프레임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120 나노 정도 얻어낼 수 있는 게 자이스의 에리 스캐너, 니콘의 엔스파 뭐 이런 것들이 120 나노 또는 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요. 보통 컴포칼은 한 파장에 따라 틀리지만은 220에서 230 정도 나노 정도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Z는 한 500 정도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고요. 스프링 디스크는 거의 컴포칼과 같은 레졸루션을 갖고 있으면서 대물 렌즈를 한 4배, 2배를 쓰게 되면은 더 큰 샘플, 투명화된 샘플은 더 깊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임 레졸루션은 압도적입니다. 카메라에 의해 물론 이 스피드도 바뀌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존하는 이런 3D 이미징 장치의 거의 세축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노란색 부분에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레신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레졸루션 면을 저희가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보통 CLSM, 컴포칼 레이저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경우 논문에 나와 있을 경우에는 파장에 따라서 180에서 한 250 나노 정도. 그다음에 Z는 한 500에서 700 나노 정도. 여기 C는 파장에 따라서 보통 130에서 110, 100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스톰과 그다음에 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나노, Z는 50 나노. 근데 이 레졸루션이 바닥에 붙어 있죠. 퍼프의 일루미네이션 조건을 써 있기 때문에 셀의 멤브레인만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은 빼고 컴포칼, 그 다음에
씬, 저희가 갖고 있는 스트럭처 리미션 마이크로스코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XY는 한 100나노, Z는 한 300나노 정도 레졸루션이 더 향상됩니다. 제가 아까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제는 스피인 디스크 컴포칼로 바꿔보셔라 하는 것 중에 혁신적인 발전을 한 이유가 디텍터입니다. 기존에 있던 PMT, 컴포칼의 디텍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멀티 알카이드 컴포칼 PMT 같은 경우에는 파장에 따라서 한 30%의 QE, 컨타임 에피시던시, 광자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짜이스에서 나왔던 가십이라든가 라이카, 올림포스 등 모든 PMT, 라인 스캐너 PMT 중에 가장 높은 데가 45%. 하지만 이거를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카메라는 95%입니다. 거의 두 배가 넘는 센시티비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장대도 700나노 정도에서는 극적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까지. 물론 필터 레이저 광원과 필터를 장착하시면 이 카메라에서는 더 넓은 영역대까지 다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뚱맞게 저희가 아베 박사의 공식을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렌즈에는 NA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NA는 해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해상력은 뭐냐면 두 점이 보이는 최소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NA가 높은 렌즈, NA는 사인 알파라고 해서 이 각도를 얘기합니다. 이 각도가 대물 렌즈가 내려올수록 이 각도는 벌어집니다. 더 많은 빛을 받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모든 현미경에는 배율이 있고 NA가 있고 이 뒤에 워킹 듀스가 있을 겁니다. 이 렌즈에 따라서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해상력을 얼마를 갖고 있느냐. 이건 브랜드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머리에 두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존하는 모든 현미경에는 NA가 있고 그 NA를 가지고 NA만 틀린 렌즈를 가지고 저희가 같은 샘플, 같은 카메라로 샘플을 비교해 봤습니다. 20배에서 40배인 경우에 0.6인 렌즈를 봤을 때는 형광식이나는 이만큼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0.75일 때는 이렇게 보이고요. 0.9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약 2.5배 포톤을 더 인식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만든 이유는 현재 사용하시는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에는 이 대물 렌즈에 LWD라는 게 있습니다. 롱 워킹 디스턴스입니다. NA가 0.6이지만 워킹 디스턴스는 더 깁니다. 20배 렌즈 같은 경우에는 0.45지만 NA가 더 깁니다. 근데 20배도 NA를 높인 렌즈를 똑같이 봤을 때 0.75인 걸 봤을 때 약간 2.7배 보입니다. 같은 샘플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에서 슬라이드 글라스를 보고 계세요. 근데 잘 안 보인다고 하세요. 저희가 업라이트 현미경. 근데 공실관에 있는 컴포칼에서는 잘 보이거든요. 공실관에 있는 컴포칼은 이러한 플랜 아포, 플랜 아포에 NA가 높은 렌즈가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에 렌즈만 바꾸시더라도 이미지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슬라이드 글라스일 경우입니다. 물론 DC라든가 멀티를 쓰실 때는 이 렌즈가 어경수가 길기 때문에 더 잘 보일 겁니다. 물리적으로 NA를 얻으면 워킹 디스턴스를 잃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망원 렌즈 가지고 접사 이미지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접사 렌즈,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망원 렌즈를 쓰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 시그널의 형광 이미지를 얻고 싶으면 NA가 높은 렌즈로 인버티드 현미경에서 지금 갖고 계신 인버티드 현미경에서 바꾸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건 컴포칼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향상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컨포칼 마이크로스코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도 올림포스 칼자이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미경 회사가 소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시스템들이 국내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외국은 이미 이러한 현미경을 가지고 모디파이를 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현미경 회사가 채택되지 않으면 그 현미경과 아답테이션이 안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 현미경 회사는 렌즈 말고 만드는 게 없습니다. 모터라인 스테이지, 디텍터, 카메라 모든 것들을 사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자기네 현미경에 붙여서 우리의 스프링 디스컴퍼칼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짜이스 라이카는 그 부분을 더 철저하게 잘하는 거고요. 올림포스 니콘은 상대적으로 그것들을 오픈해 놨습니다. 오늘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세 개의 브랜드 회사도 물론 현미경 회사를 다녔지만 이런 회사의 모든 현미경에 이런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림포스 니콘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인테그레이션이 쉽습니다. 짜이스 라이카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렵고 하지만 가능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손쉽게 고ANA와 아주 높은 디텍터를 가지고 이런 컴포칼 이미징을 현재 고객들이 모디파이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저희는 국내 최초로 이런 모디파이를 현미경 튜닝 회사로서 저희가 오늘 첫 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세로 광시야, 넓은 시야, 고속 이미징 기술로 현미경 컴포컬을 더 스마트하게 해보자는 주제로 다음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디스 컴포칼, 아까 제가 타임 레졸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피드가 빠릅니다. 카메라의 능력이기 때문에. 왜 포인트 스캐너는 한 점 한 점을 계속 찍으면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512, 511때 초당 1프레임 정도 얻습니다. 근데 카메라는 처음부터 2K, 2K, 카메라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3K, 3K 또는 1K, 1K가 처음부터 면이 나와 있고 이 면으로 한 번에 포토를 얻어냅니다. 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초당 5프레임부터 500프레임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이 젠트론 셀, 레이저가 도달해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블리칭, 광독성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포인트 스캐너보다는 엄청나게 줍니다. 한 점 한 점, 만약에 512, 512를 찍을 때는 512 곱하기 512번에 빛이 레이저가 전달이 돼서 초점을 맞추고 샘플을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프 쓰셨을 경우에 광독성에 대해서 블리칭이 되어 있는 면적들을 까맣게 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얘는 카메라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빨리 찍기 때문에 젠트론스의 광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레졸루션입니다. 와이드 필드에 비해서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프는 초점이 맞은 부분만 얻기 때문에 와이드 필드에 비해서 현격히 3D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거의 포인트 스캐너처럼. XY는 한 220에서 230, Z는 한 500에서 한 600 정도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와이드 필드와 컴포칼로 셀발로지 이미지 비교한 겁니다. 그 다음에 티슈 이미지, 와이드 필드와 컴포칼, 그 다음에 타임랩스, 프로테인을 가지고 타임랩스로 찍은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에서 사람 세포에서 실제적으로 와이드 필드는 이렇게 보이는데 컴포칼에서는 좀 더 뚜렷한 이미지, 블러링이 없는 이미지를 잡았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컴포칼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브라피쉬 샘플을 와이드 필드와 컴포칼로 봤을 때는 좀 더 확연해지고 이 3D로 MRI처럼 자른 이미지를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무비 파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150 마이크로의 알렉사 플로어를 가지고 염색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저희가 니콘 올림포스 대리점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카, 니콘의 업라이트, 올림포스 RX81 이런 인버티드 현미경에 컴포칼 유닛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카메라 포트에서 초점이 맞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포트를 이용해서 초점이 맞으면 컴포칼 유닛을 붙이고
다양한 감도의 카메라와 레이저를 장착하여 기존에 있던 포인트 스캐너처럼 컴포칼로 스캔, 어, 미러로 스캐닝했던 것처럼 얘는 카메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이크로스코프, 업라이트, 인버티드, 브랜드에 상관없이 솔직히 라이카, 자이스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오브젝티브, 저배율부터 고배율, 그리고 NA가 낮은 것부터 고 NA까지 해상력을 잃지 않고 장착할 수 있고요. 라이트 소스 또한 최근에는 레이저뿐만 아니라 LED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두 LED랑 레이저를 테스트해 봤을 때 레이저가 조금 더 시그널이 약한 것들에서는 이미지 디텍션이 더 쉽다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도 저희는 주로 포토매트릭스에 대리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토매트릭스 카메라를 소프트웨어와 같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만약에 마이크로메이저를 갖고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현미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HCS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로 모디파이도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업라이트 현미경은 이런 식으로 스캐너와 그다음에 카메라 장착이 되고요.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에는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겠습니다. 여러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 브랜드에 따라서 니콘의 TI2 이 모델의 스핀 디스크 시스템과 카메라, 그 다음에 라이카 시스템의 카메라와 스핀 디스크 시스템, 그 다음에 자이스에도 이런 식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도 올림포스에 이런 식으로 스핀 디스크 시스템과 그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에 이건 라이카 시스템이네요. 라이카 시스템에도 업라이트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니콘의 NI 모델에도 이렇게 장착하여 카메라로 옵티컬 섹션을 할 수 있는 컴포칼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의 뒷부분에 잠깐 말씀드린 스트럭처 엘리베이션 마이크로스코프 컴포칼보다 약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심 시스템을 장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 니콘 시스템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노스피스 무빙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업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가 위아래로 샘플과 함께 움직이는데 현미경에 따라서 업라이트에서 위에서 데밀 렌즈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카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장착이 가능하고 카메라도 동시에 두 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올림포스 에비던트 이름이 바뀌었죠. 에비던트의 RX85 시스템에 저희 V3에 카메라 두 개를 장착한 거고요. 그다음에 니콘 시스템의 심과 V3 모델, 그다음에 라이카 모델의 V3 모델,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업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에 스탠드를 올려서 심 시스템을 장착을 했던 예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린 그럼 자동 현미경만 되느냐? 제가 아까 컨버컬의 원리가 피노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지가 잡히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피노를 통과하기 위해 초점이 맞는 면과 안 맞는 면을 움직이는 게 G모터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현미경에 G모터가 장착이 돼 있는 것들은 업그레이드가 쉽습니다. 그러면 수동 현미경, 조동 미동 나사를 손으로 움직였던 그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모터를 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디스크 시스템을 놓고 레이저를 장착해서 똑같이 카메라에서 컴포칼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에는 손쉽게 이런 회사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런 회사가 없었죠. 브랜드에 상관없이.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올림포스, 니콘, 수동현미경에도 이런 식으로 G모터와 이런 컴포칼 이미지를 붙여서 컴포칼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스테이지일 경우에 이거를 모토라이징 스테이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모토라이징 스테이지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느냐? 스티칭, 라지 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멀티휠에서 위치를 잡고 걔를 순차적으로 하이 컨택트 스크린도 가능합니다. 요즘에 별도의 하이 컨택트 스크린 장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현미경에 모터라인 스테이지를 잡고 초점을 잡은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자동화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장착하시면 라지 이미지를 찍을 뿐만 아니라 멀티 하이 컨텐츠 스크린, 멀티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동 현미경의 모터라인 스테이지와 오토포커스 또는 모터라이징 포커스 유닛이 있으면 장착이 가능한데 수동 현미경도 안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있던 짜이스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찍은 실제적으로 찍은 컴포칼 이미지의 리얼 샘플 이미지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20배 마우스 키드니를 저희가 아까 마우스 키드니를 20배로 찍은 것이고요. NA가 0.2, 제가 아까 NA 해상력을 나타낸다고 했죠. NA가 높은 렌즈를 가지고 스티칭을 해서 저희가 넓은 이미지를 찍습니다. 기존에 있던 컴포칼은 오일리를 할 때 아주 작은 이미지를 찍습니다. 그래서 1K, 뭐 8K, 8K가 나오지만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블리칭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 스페인디스 컴포칼은 카메라의 칩 사이즈 2K, 2K면 한 번에 2K, 2K를 찍습니다. 그래서 2x2로 찍으면 손쉽게 수천 회의 이런 스티칭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얻어낼 때 면과 면 사이가 약간 은영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비네팅이라고 하는데 비네팅 없이 이런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우스 엠브리 브레인 시스템을 저희가 여러 컬러로 20배 렌즈 가지고 스티칭을 해서 저희가 G스택과 같이 XY도 했지만 G스택을 같이 해서 저희가 수분 내에 비네팅 없는 이미지를 얻어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타임 레졸루션이 좋다고 그랬죠. 아주 빠른 이벤트를 스핀 디스크와 카메라 베이스로 하이 어케이션 스피드를 가지고 지금 나의 라이브 헤라셀의 미토콘드리아 부분은 60배 오일 렌즈 N가 1.4인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갖고 계신 현미경들의 NA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 NA 뒤에 오일이라고 써 있으면 오일이고요. W라고 써 있으면 워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실리콘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드라이입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NA가 결정되고 NA가 높은 렌즈는 해상도가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카메라를 가지고 타임랩스와 함께 아주 빠른 이벤트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레이저가 머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블리칭이 적습니다. 그래서 롱텀 라이브셀 이미징, 쇼텀 라이브셀 이미징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포인트 스캐너보다는 데미지가 적게 얻어낼 수 있는. 컴포칼 하면은 가장 많이 하실 게 G스택입니다. 깊이. 저희가 여기 있는 투명화된 마우스 브레인을 가지고 NA가 1.4인 렌즈, 60배 렌즈를 가지고 와이드 필드와 컴포칼 모드를 비교한 겁니다. 실제로 G스택 저 안쪽까지 들어갔을 때 어떤 시그널들이 더 정확히 나오는지, 그 뉴런들이 잘 뻗어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선명하게 시니지 빌리비 눈으로 한눈으로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이미지를 저희가 프로젝션화하여 모든 컴퓨터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얻어지면 이거는 여러 각도를 돌려서 가시화할 수도 있고요. 매저할 수 있고 그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인텐시티 변화 또한 잴 수 있습니다. 지금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스테이닝을 한 겁니다. 5칼라 랩 브레인을 60배 올렌즈로 멀티 람다 해서 나피, GFP, RFP, 사이5, 사이7 다섯 컬러를 가지고 스테인을 한 다음에 G스택과 XY로 저희가 찍은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제, 컴포카 현미경 새로 구매하는 게 좋은가,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무엇이 더 경제적일까라는 주제를 겁없이 던졌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시면 다 새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항상 R&D 예산, 장비 사는 예산은 정부에서 까다롭게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동현미경을 컴포칼로 바꿔보셔라 하는 의미로 저희가 전략 1을 건드렸습니다. 카메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기존의 현미경을 갖고 계시면 컴포카를 새로 사실 때 필요한 것들이 현미경 세트, 레이저, 스캐너 해가지고 브랜드 가장 싼 걸로 저희가 했을 때 지금 이제 짜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6억부터 시작하는 모델들이 있고 뭐 진짜 터무니없이 올랐습니다. 니콘도 뭐 4억 5천부터 해가지고 최소 3억이 듭니다. 근데 정부에서 공동장비 센터에 있으면 못 사게 합니다. 이걸 중복장비税라고 합니다. 근데 현미경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카메라, 스캐너, 레이저를 사시면 됩니다. 가격이 1억 5천부터.
물론 스캐너나 레이저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리고 중복 장비 규제가 없습니다. 카메라만 사시고 레이저만 사시고 스피딩 디스크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 모델 니콘 올림포스 그다음에 올드 컴포카 지금 제가 짜이스에 있을 때도 납품했던 LSM 510의 현미경이 살아있으면 저희한테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현미경만 살아있으면 가능합니다. 니콘의 C1, 니콘의 옛날 A1 모델, 올림포스의 FV300, 현미경 자체가 전동 현미경입니다. G스택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현미경을 갖고 있고 이런 현미경이 제대로만 지스팅만 된다면 카메라 포트에 카메라 장착하듯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업라이트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에 스캐너와 카메라를 장착한 다음에 레이저와 디텍터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올림포스 니콘은 저희가 이미 테스트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라이카 자이스는 테스트 중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존 현미경을 유지합니다.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형광 현미경 또는 공실관에서 가야지 컴포카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고객들이 저녁 6시 되면 공실관을 문 닫고 갑니다. 근데도 바로 옆에 놓고 컴포카의 품질을 손쉽게 실험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카메라 찍기 때문에 수초에서 수백 장의 G스택 타임랩스 이미지를 찍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셀에도 아까 블리칭 광독성이 적기 때문에 라이브셀에도 물론 안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올림포스 니콘 같은 경우에는 NIS 또는 셀센스를 사용하시면은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별도의 교육 없이 볼 수도 있고요. 기존 컴포카일 대비 약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의 예산으로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저희의 데모 장비 TI2E에다가 컴포카, 그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에 레이저를 별도로 사서 저희 회사가 현미경 회사의 지금 대리점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걸 하는데 현미경은 지사를 통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에 거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카메라, 컴포카, 레이저를 직수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테그레이션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어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런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컴포칼 스피닝 디스크, 패스트 라이브셀 이미징, 그 다음에 발생 생물학, 하이 컨텐츠 스크린, 뉴로사이언스, 티슈 이미징 등등 기존에 있던 모든 컴포칼로 얻어냈던 것들이 가능하고 카메라 베이스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스페셜 바이올로지 카메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 카메라기 때문에 빨리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캔서 리서치, 라이브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더 손쉽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디지스티로 저희가 마우스 브레인을 스티칭해서 20배 렌즈 가지고 찍은 이미지고요. 그린으로 염색해서 찍은 이미지고 거기 계신 뭐 연구자분들이 이렇게 빨리 찍느냐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포인트 스캐너가 다른 겁니다. 다음 사진은 뇌연구원 샘플인 뇌연구원 박사님 샘플인데 이거는 클램 퀄리티브 라이트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코프 전자현미경에 템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억 원대 제가 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뇌연구원에 있는 엘사에 거의 8억에 가까이 있는 포인트 스캐너로 찍다가 라지 이미지를 찍다가 블리칭이 돼서 못 찍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반나절 정도 찍었을 때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왜 얘는 블리칭이 안 돼요? 카메라가 때문에 그만큼 셀의 데미지가 안 되는 겁니다. 포인트 스캐너는 그 한 점 한 점을 찍어내면서 레이저가 광독성을 일으켜서 블리칭이 되는데 이런 60배 레인지로 저희가 찍을 때 박사님 또한 그걸 놀라시더라고요. 한간에는 포인트 스캐너보다 스피인디스 컴포칼이 더 블리칭이 심하다라고 Z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수동현 미경도 컴포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동화 똑같이 스피인디스 컴포칼 할 수 있습니다. 전동화는 뭐냐? G 모터를 다시면 됩니다. 니콘의 TI2U 과거의 모델 TI2U, TIU, IX71, 73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깔려있죠, 올림포스 모델들이요. 그 다음에 약간의 데몰 렌즈, 하이엔에 G모터, 그 다음에 XY 모터라인 스테이지를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만 인테그레이션 시켜주면 컴포카 같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포스, 니콘, 짜이스, 라이카 모든 현미경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현미경이 되고 저희한테 니콘의 TS2처럼 C 마이크로스코프에 해당되는 것도 업그레이드 해달래요. 저희가 안 해봤지만 이론상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스테이지를 달고 G모터를 다시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컴포칼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직 저희가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현재 아까 같은 그런 모델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컴포가 업그레이드가 뭐가 좋으냐. 컴포가 추진 레졸루션을 갖고 있는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 이대로 사용할 수 있고 렌즈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타임랩스 G스텝 라지 이미지들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빠르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디지트에 있는 올림포스의 EX51WI라는 모델에 이건 보통 이제 패치를 하시는 장비입니다. 업라이트 현미경에서 워터 디핑 렌즈를 써서 라이브 티시 두꺼운 것들을 보시던 현미경에 형광 장치를 넣어서 여태까지 카메라로 장착하셨는데 장착해서 형광 이미지를 보셨는데 저희한테 카메라 포트에 그럼 이것도 장착이 가능하냐고 해서 저희가 지금 데모 장비들이 들어와서 G모토랑 소프트웨어랑 스피인 디스크를 가지고 7월 중에 장착을 해서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이 현미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러한 라이브 티시 두꺼운 거 보실 경우에는 거의 한 6, 7억 이상 가는 멀티포턴 시스템으로만 이미지를 보셨어요. 물론 멀티포턴 시스템의 장치에 펜토세컨을 때리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고 데미지가 적다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현미경에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넣게 되시면 멀티포턴으로 꼭 샘플을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나중에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심과 컴포칼을 가지고 찍은 이미지, 와이드 필드와 컴포칼 축션 일루미네이션 마이크로스코프. 그 다음에 G스택을 해서 저희가 레티나 부분을 확대해서 찍은 부분이고요. 제브라 PC를 가지고 눈 부분을 사이5로 찍은 부분. 그 다음에 스페인 디스 컴포칼하고 딥심. 그 다음에 요 제브라 PC 엠브레를 18시간 동안 XYZ 타임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포인트 스캔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짜이스나 라이카는 라이시시라는 걸 만들었어요. 라이시시 미니멈 8억. 저도 짜이스 때 라이시를 봐봤지만. 그 다음에 아가로 있기 때문에 얘가 고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현미경에서 이러한 롱텀 18시간 동안 제브라 PC 엠브레가 발생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브라 PC 3D 이미징을 저희가 XYZ로 찍은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 캔서를 가지고 저희가 투칼러로 찍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시간 동안 블루, 그린, 레드, DIC. DIC는 사람의 눈은 화장의 차나 색깔의 차이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무스키면 걸 못 보세요. 그래서 현미경에는 DIC 장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찍은 겁니다. 카메라기 때문에 손쉽게 찍을 수 있다. 물론 컴포카에서 DIC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586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를 찍은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뉴런 셀을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녹색 가지고 저희가 찍은 이미지. 그 다음에 마우스 엠브레를 3칼라로 찍은 이미지. 자, 여기까지가 이미지와 이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가격과 성능을 고려했을 때, 자, 두꺼운 샘플을 찍을 때, 스피인 디스크, 컴포칼, 포인트 스캐너, 라이시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 스피인 디스크가 가장 저렴하면서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등으로 났고요. 그 다음에 롱텀 라이브 셀 이미지, 12시간 이상 타임랩스. 제가 아까 광독성이 적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포인트 스캐너가 인터벌을 10분 단위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줬을 겁니다. 물론 더 짧게도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들을 왜 빼죠? 블리칭이 일어날까 봐. 그 다음에 포커스 드리프트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미경의 문제니까. 그때 그렇게 했을 때도 광독성 문제에서도 스프링 디스크가 가장 적습니다. 물론 라이싯이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라이싯은 너무 비쌉니다. 기존에 있던 현미경에 만약에 전동현미를 갖고 계시면
1억 5천 정도만 투입하시면 이런 아이소인지를 찍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어 있는 오가노이드, 스페로이드 이런 샘플 또한 컴포칼 이미지를 가지고 찍으시면 저희가 그래서 1번으로 놨는데 이 모든 걸 비교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다양한 샘플의 해상도를 갖고 있으면서 저렴하게 장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카메라 베이스의 스프링 디스크 포칼이다. 그거는 카메라의 발전과 광원의 발전으로 됐고 저희 같은 회사가 현미경 튜닝을 해드린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고가의 컴포칼 장비 없이도 컴포칼 수준의 형광 이미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수동 현미경 단 한 번의 업그레이드로 컴포칼로 전화해보세요. 애니 마이크로스코프에 돼 있는데 저희가 너무 오래된 모델, 너무 저사양은 저희가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저희의 이런 무리를 주실 때는 갖고 계신 현미경의 전체 사진, 현재 상태, 현미경이 10년 됐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건 안 됩니다. 현미경에서 그걸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현미경이 돌아가는데 컴포컬러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어디까지 하고 싶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